자, 그러면 1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과는 인트로덕션이 되겠고요. 앞에 부분에서 매트릭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물리 공부를 하다 보면 매트릭스가 항상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매트릭스란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 때 아주 컴팩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2x 더하기 y는 1. 글자가 잘 보이나요? x 빼기 y는 2. 뭐 이런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계수들을 2, 1, 1,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변수 x, y, 미지수죠. 이것들을 풀려고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들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컬럼 벡터라고 해요. 앞에 있는 숫자,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매트릭스라고 해요. 매트릭스는 가로,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로우라고 하고 요거를 컬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그래서 로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에 따라 여기에 나와 있는 m 곱하기 n 매트릭스라고 하면 로가 1개, 2개, 3개, 4개, m개 그리고 컬럼이 1개, 2개, 4개 이렇게 해서 n개 그래서 m 곱하기 n 이걸 읽기로는 m by n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은 다음과 같이 실수나 복소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m by n 매트릭스에 m 곱하기 n 개수의 엘리먼트들이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엘리먼트 또는 엔트리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서브스크립트가 있죠. 서브스크립트가 ij를 쓰게 되는데 ij 엘리먼트는 i번째 로우 그리고 j번째 컬럼에 위치한 엘리먼트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An n by n matrix A is defined by 이렇게 써 있고 where aij is an element of real number set 또는 complex number set이 되어 있고 is ij element of the matrix라고 한다. 그래서 i는 row, j는 컬럼을 나타내게 된다.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매트릭스를 갖고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매트릭스 두 개를 예를 들어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더할 수 있으려면 이 사이즈가 같아야 돼.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가 모두 다 일치해야지 되니까 이놈도 둘 다 m by n 매트릭스가 되었을 경우에만 이것들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 덧셈을 나타낼 때는 이 더한 행렬의 ij 엘리먼트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알려주면 알기 쉬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a와 b를 더하게 되면 더한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는 각 매트릭스 다시 말해 a와 b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의 합이 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행과 모든 열에 대해서 각각 11이라고 하면 A11 더하기 B11 22 하면 A22 더하기 B2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은
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엘리먼트가 속한 집합이 있죠. 실수나 복소수 이런 집합인데 이 원소를 하나 더 갖고 와가지고 통째로 C를 곱한다 그러면 그 모든 엘리먼트 11부터 mn까지 모든 엘리먼트를 동일한 숫자 C로 곱할 때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다음은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대각선으로 나타나는 이 숫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엘리먼트 그 서브스크립트 다시 말해 이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디시즈라고 하는 인덱스의 복수죠. 인덱스들이 i와 j가 같은 인덱스 11, 2 여기는 mn인데 뭐라고 할까 스퀘어 매트릭스는 m과 n이 같은 걸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대각선이 되려면 정사각형이 돼야지 딱 접으면 겹쳐지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것들을 다이아고널이라고 한다. 트랜스포즈는 m by n 행렬에 행하고 열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라고 하는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이건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가 있었는데 이놈을 1, 2로 이렇게 행이 열로 바뀌었죠. 로우가 컬럼으로 바뀌었죠. 1, 2, 3, 4가 있으면 이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그러면 1, 3이 컬럼이었으면 컬럼은 로우로 바뀌어서 1, 3이 되고 2, 4라고 하는 컬럼은 두 번째 로우로 바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트랜스포즈 라고 해요.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긴 것도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놈이 로우니까 로우가 컬럼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말은 트랜스포즈의 ij 엘리먼트는 행과 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i하고 j가 서로 뒤바뀐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허미시안 컨주게이트. 우리가 행과 열을 바꾸는 것을 A 트랜스포즈라고 했는데 A 트랜스포즈는 A의 IJ를 A의 JI 트랜스포즈에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한 친구의 IJ 엘리먼트는 A의 JI 엘리먼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넘버가 x 플러스 i, y가 있을 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x 마이너스 i, y 리얼 파트가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는데 리얼 파트는 내버려 두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부호를 서로 바꾸는 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해요. 짝을 이루니까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허미시안 컨주게이트라고 해요. 허미시안 컨주게이트. 그래서 허미시안 컨주게이트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를 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라. 다음은 멀티플리케이션. 앞에 처음에 매트릭스를 정의할 때 리니어 이퀘이션을 썼어요. 2x 더하기 3y는 1, x 빼기 y는 0. 이러면 계수를 2, 3, 1, 마이너스 1, x, y, 1, 0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바로 매트릭스 A와 어떤 X를 곱했더니 어떤 B가 되었다. 요걸 컬럼 벡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우리 답을 알죠. 자,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려면 앞에 있는 로어와
뒤에 있는 컬럼을 2, 3, x, y 이렇게 됐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2x, 3y를 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안 보이네. 2x 더하기 3y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로우가 있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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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걔네들을 다 더해주면 매트릭스에 곱이 돼. 이거는 한 개의 로우와 앞에 있는 것의 로우와 뒤에 있는 것의 컬럼을 곱하는 것인데 로우와 컬럼을 알면 i번째 로우와 j번째 컬럼을 곱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A와 B의 프로덕트를 하려고 하면 ij 엘리먼트는 A의 i번째 로우와 A의 i번째 로우, ith 로우 그리고 B의 jth 컬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곱해서 엘리먼트를 얻어내면 돼요. 그래서 A의 i번째 로우는 i의 1, i의 2, i의 3, i의 n까지 나오게 되고 두 개를 곱하려면 결국 A의 로우의 개수 그리고 B의 컬럼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퀘어 이게 m 곱하기 n 매트릭스가 A고 n 곱하기 p 매트릭스 B고 했을 때 이렇게 요것이 일치해야 돼. 다시 말해 A의 각종 로우를 B의 각종 컬럼과 곱하기 위해서는 A의 한 로우의 엘리먼트의 개수는 A의 컬럼의 개수죠. 그리고 B의 한 컬럼의 개수, 한 컬럼의 엘리먼트의 수는 B의 로우의 개수예요. 그래서 로우 by 컬럼이기 때문에 A의 컬럼의 개수와 B의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쭉 다 더해서 summation over K 두 개의 프로덕트를 나타내게 돼요. 앞으로는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인슈타인 컨벤션 for summation 인덱스, repeated 인덱스 KK 반복이 될 때는 앞으로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은 쓰지 않을 겁니다. 두 개의 매트릭스의 프로덕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non-commutative라고 해요. 실수는 commutative 하지.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1 항상 2 같은 값을 가져. real number, complex number의 product는 commutative 한데 matrix operation은 commutative 하지 않아서 non-commutative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매트릭스는 제일 쉬운 건 뭐 이렇게 0 모든 엘리먼트가 0인 거가 이제 쉬운 매트릭스이고 여기 1이라고 썼는데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모두 다 1이고 나머지 여기를 다이아고널이다. 이 바깥에 가운데를 빼고 양쪽 편에 있는 애들은 off diagonal 대각선 상에 있는 것과 대각선에서 벗어난 것. off diagonal은 모두 다 0이고 diagonal은 모두 다 1인 행렬을 identity matrix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 잘 안 했는데 내가 이게 손으로 쓰기는 복잡하지만 이 인쇄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매트릭스들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도록 하고 내 손으로 쓸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특징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아이덴티티를 곱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런 것들은 특징이죠. 다음 스퀘어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트릭스의 로우 바이 컬럼이라고 했는데 로우와 컬럼의 개수가 같아서 정사각형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스퀘어가 정사각형이죠.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아이덴티티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인버스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1은 2인데 2에다가 2 곱하기 1은 2인데 어떤 숫자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느냐. 이게 이제 1이라는 걸 곱해서 2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2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2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느냐. 그걸 인버스라고 하죠. reciprocal, 그냥 넘버를 얘기했을 때 역수가 되는데 뭐 2에다가 0을 더하면 2가 되는데 그러면 additive identity죠 이게. 그럼 2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additive identity 0가 되는 마이너스 2. 그걸 인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매트릭스 프로덕트의 인버스는 A라는 것에 무엇을 곱했더니 오른쪽 왼쪽이 서로 구별이 간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곱했더니 또 왼쪽으로 곱했더니 어디로 곱하건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갈 때 이 B를 인버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쓰기는 A에 마이너스의 지수를 붙여놓게 된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다음은 매트릭스의 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매트릭스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 엘리먼트들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을 다 모은 것, 모아서 더해. 그것을 우리는 트레이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트레이스가 있는 매트릭스가 있고 없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트레이스리스라고 해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0이 아닌데도 트레이스리스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되면 요 두 개의 합이 0이 되니까 트레이스리스가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우게 될 텐데 트레이스의 특성에 의해서 트레이스 A 곱하기 B는 트레이스 여기까지만 합시다. traceless. 그 다음에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 로우의 숫자와 컬럼의 숫자가 같은 것을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했죠. 이때 트랜스포즈를 한 것이 자기 자신하고 같을 때 그 우리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 1, 1, 0, 0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양쪽이 서로 같죠. 이것은 시메트릭 매트릭스. 1, 2, 2, 1 이런 것도 시메트릭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매트릭 엘리먼트들은 서로 이렇게 다르더라도 얘네들은 트랜스포즈를 해서 뒤바뀌지를 않고 요 양쪽이 바뀌니까 4, 4 뭐 이런 식으로 오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에 그러니까 서로 그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동일하다면 그것을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스퀘어 매트릭스 중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인버스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요. 오토고널 매트릭스의 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데 G축으로 세타만큼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를 로테이션 매트릭스 R 세타라고 하고, 이것의 R 세타라고 하는 것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게 바뀌겠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곱을 해보면 알지만 이것과 R 세타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다시 말해 R 세타라고 하는 회전을 역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효과를 줄 거고, 여기 마이너스 세타를 이 R 세타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사인이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요 매트릭스의 형태가 돼요. 따라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A의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가 될 때 우리는 오토고널이라고 얘기해요.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더 이상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리얼 시메트릭에만 우리가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로 만들어진 매트릭스가 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트랜스포즈 뿐만이 아니라 허미션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때는 A, B, C, D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러면 A, D는 그대로 있고 C, B가 되겠죠. 이때 이 매트릭스를 한 번 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A 스타, D 스타, C 스타, B 스타 이런 매트릭스 얻게 돼요. 이 매트릭스가 원래 매트릭스하고 동일하다. 원래 매트릭스는 A, B, C, D로 되어 있었죠. 따라서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를 보면 A하고 A 스타, 그리고 D하고 D 스타. 다이아고널은 리얼 넘버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오프 다이아고널은 서로 뒤바뀐 부분이 있죠. 뒤바뀐 부분. 요것은 서로 B하고 C 스타가 같고 B 스타하고 C하고 같은데,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두 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따라서 트랜스포즈를 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했는데 제자리로 온다. 그것은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요. 허미션 매트릭스의 예는 우리가 0, 마이너스 I, 0 이런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거 트랜스포즈를 하면 0, 마이너스 I, 제로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게 되면 0, 마이너스 I, 0. 아까 맨 처음에 트랜스포즈 하기 이전의 매트릭스하고 지금 매트릭스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파울리 시그마 매트릭스 중에 2라고 하는데, 시그마 2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시그마 2 자신이 되니까 시그마 2는 허미션 매트릭스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유니터리 매트릭스. 아까 우리가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있는데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인버스가 되더라. 컴플렉스 넘버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중에 트랜스포즈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까지 한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했더니 인버스가 되더라. 이럴 때 우리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모두 리얼 넘버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돼요. 다음은 텐서를 얘기해 봅시다. 자, 텐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벡터 인덱스, 다음과 같은 걸 벡터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매트릭스에 ij 엘리먼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트릭스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이 물리에서 얘기할 때는 다른 좌표계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 리니어한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카테시안 코디 XYZ로 나타나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 서로 직교하는 직교 좌표계라고 하죠.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좌표계를 써서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 매우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로테이션을 할 경우에 어떤 벡터를 다음과 같이, 아까 로테이션 매트릭스 여기 있었죠. 이게 이제 2차원의 경우인데 이제 3차원, 뭐 4차원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이 어떤 벡터 x를 x 프라임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 벡터가 어떤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xyz 이런 성분이 있을 건데 요것에 xyz를 곱해가지고 어떤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편의상 요것을 우리가 얘를 x1, x2, x3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xi의 프라임은 r, i, j, x, j, sum over j,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벡터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매트릭스를 여러 개 곱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로테이션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여러 번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x라고 하는 벡터를 x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매트릭스를 곱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xi 프라임이 ri, j, rj, k 여러 개 점점점 어쩌고 저쩌고 뭐 lm, xm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sum over j, sum over k, sum over l, sum over m 이런 걸 다 써줘야 되니까 이 시그마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시그마만 쓰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 우리는 편의상 똑같은 인덱스가 반복이 돼서 sum over 그 인덱스라고 했을 때는 repeated 인덱스가 더블로 나왔다. 그럴 때는 summation이 들어가 있다라고 치고 쓰면 훨씬 더 부키핑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for summation convention, 아인슈타인 노테이션, 아인슈타인 summation conven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인덱스가 더미 인덱스라고 하죠. 더미 인덱스. 이거는 II라고 써도 되고 JJ라도 써도 되고 KK라고 써도 되고 다 더해져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썸메이션 노테이션을 생략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복되는 그 인덱스가 있을 때는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합시다. 자, 이제 3차원 벡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벡터는 3차원에서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이 i 햇이라고 하는 것은 e1 햇, 일반 물리에서 볼 때는 이게 뭐 i, e2 햇 그러면 y축의 유닛 벡터 j, e3 햇 이러면 z축의 유닛 벡터 k 햇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e는 유닛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계수, 이것은 ith component라고 해요. 차원이라 dim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number of bases
vectors. 그리고 베이시스 벡터가 결정이 되면 베이시스 벡터의 코에피션트가 되는 컴포넌트는 유니크하게 결정돼요. 이것은 뭐 임의의 벡터 스페이스의 특성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크로네커 델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크로네커 델타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3차원일 때는 뭐 3x3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생겼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는 그것이 바로 크로네커 델타다. 다시 말해 11, 22, 33 이런 엘리먼트는 1, 그리고 i와 j가 서로 다를 때, 로우하고 컬럼이 다를 때, 다시 말해 off 다이아고널일 때는 그 엘리먼트의 값은 0이다. 이런 것들을 크로네커 델타라고 얘기해요. 자, 크로네커 델타의 성질을 볼 수 있는데 델타 ij, 델타 ij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델타 ij하고 델타 ji는 같아요. ji. 왜냐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있고 트랜스포즈를 해도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이거 시메트릭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해도 같거든. 그래서 하면 요게 델타 ij와 델타 ji로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은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지. 이때 jj가 썸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곱에서 첫 번째 i, 마지막 거 i. ii 엘리먼트이다. 그런데 ii repeated index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지? 이것은 썸을 한다라는 거겠지. 일단 1 곱하기 2를 하면 1이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ii.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해라 라는 뜻이네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라고 하면 n by n 매트릭스인 경우 1이 n개 있을 테니까 그거의 값이 n이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크로네커 델타가 들어가 있는 연산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D번을 해볼까요? 델타 ij, a, ij. 이거는 델타가 순서를 바꿔도 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순서를 바꾸고 aij, ii가 썸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프로덕트의 jj 컴포넌트인데 여기에서는 j가 썸이 repeated index니까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써서 썸을 하면 1 곱하기 a를 a로 만들어놓고 ajj, 다시 말해 a의 트레이스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3dimensional basis vector, 아까 E1, E2, E3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축은 직교 좌표계 rectangular coordinate, they are orthogonal. hat을 썼다라는 것은 어떤 a의 hat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은 이거는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a 벡터의 크기는 자기 자신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것으로 스퀘어 루트를 해서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일단 E1, E2, E3 이 유닛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1이죠. 그러니까 E1.E1 이거는 1, E2.E2 1, E3.E3는 1. 그리고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E1.E2 이런 건 다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 스퀘어 E3 스퀘어도 다 0이 될 거고, 서로 다른 것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0이고, E3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이건 right hand, right hand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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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hand side
코디네이트 시스템. XYZ축을 X 크로스 Y를 하면 Z 방향이 나오도록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이트 핸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E3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우리가 3차원 공간을 기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패러럴 파이프드 A, B, C 이 세 개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형태의 그 입체, 입방형 입체가 되는데 그것의 부피가 돼요. 왜냐면 B 크로스 C는 B하고 C가 만드는 평면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죠. 그리고 B 크로스 C 요게 수직인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사이즈는 B와 C를 두 개의 사이드를 갖게 되는 패러렐로그램의 에리어가 되는데 그거하고 A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스케일러 프로덕트 그러니까 코사인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수직으로 되는 하이트를 결정해 주니까 A. B 크로스 C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패러렐러 파이프가 만드는 그 부피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될 때가 있는데 부호가 반대는 그 부피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무튼 이것은 사이클릭 형태로 돼서 A, B, C 다시나 크로스가 이게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사이클릭 A, B, C, B, C, A, C, A, B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항상 패러렐러 파이프의 볼륨이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은 레비스-비타 텐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right-handed coordinate 시스템의 그 XYZ 축의 유닛 벡터를 EI라고 했었죠. 레비스-비타 텐서는 다음과 같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예를 들어 E1, E2, E3가 있는데 여기에 점이나 크로스를 아무데나 한 군데씩 넣으면 1, 2, 3의 경우에 이게 1이 나와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2 크로스 3는 요게 E1이에요. 근데 E3 크로스 E2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3 크로스 2는 마이너스 E1이 나와요. 따라서 1, 2, 3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1이 나오고 1, 3, 2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에 3개의 숫자를 나열할 때 1, 2, 3 2, 3, 1 3, 1, 2 이런 순서로 사이클릭하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값은 플러스 1이고 여기에서 어느 거 두 개를 바꿔. 그래서 2, 1, 3 3, 2, 1 1, 3, 2 이런 친구들은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epsilon ijk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레비스-비타 텐서라고 하는데 이때 이 epsilon ijk는 ei, ej, ek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답이 바뀌니까 ei, ej, ek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i와 j와 k는 모두 다 1, 2, 3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 0이 아닌 경우는 오직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이 외에 27개에서 21개가 남게 되죠. 21개의 경우는 모두 다 0이 나오게 돼요. 그 말은 이 i와 j와 k가 모두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그 나열하는 방법 1, 2, 3을 써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다시 말해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permutation. 서로 다른 숫자를 나열해야지만 이 값이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 그 이외에 21가지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 3의 세제곱 빼기 3팩토리얼 21개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모두 다 0이 나오게 돼요. 레비스비타 텐서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봤는데, 이 밑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레비스비타 텐서 엡실론 ijk는 0이다. 언제? ijk로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 서로 세 개가 다 다르지 않다면 1, 2, 3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언제나 레비스비타 텐서의 답은 0이 된다. 이것은 퍼뮤테이션이 아니죠. 같은 것을 반복,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복하지 않은 순열의 경우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놈은 항상 0이다. 퍼뮤테이션에 들어가는 것은 6개 3팩토리아 있는데, 그 중에 플러스 1을 주는 퍼뮤테이션과 마이너스 1을 주는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같아요. 3개로 같은데, 그것을 even permutation, 플러스 1을 주는 것을 even permutation, 마이너스 1을 주는 것을 odd permutation이라고 얘기해요. 제일 쉬운 even permutation은 1, 2, 3 순서대로 써있는 것이 even permutation입니다. 이 앞에 있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계산해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를 바꿔 놓았을 때 이 퍼뮤테이션의 값은 even에서 odd였다면 even으로 바뀌게 돼요. even을 먼저 써놓고 1과 2를 바꾸면 2, 1, 3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even이었는데 even에서 odd로 바뀌어요. odd인 것에서 예를 들어 1과 3을 바꿔봅시다. 1과 3을 바꾸면 2, 3, 1이 나오겠죠. 자, odd를 한 번 더 바꾸면 odd가 even으로 바뀌어요. 2, 3, 1에서 이제는 2와 3을 순서로 바꿉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3, 2, 1이 되면서 even이 odd로 바뀌겠죠. 이제 여기에서 2와 1을 odd permutation에 해당하는 2와 1을 서로 바꿔 놓으면 3, 1, 2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개를 또 바꾸면 1, 3, 2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1, 2, 3, 2, 3, 1, 3, 1, 2 이 세 놈은 even permutation, 나머지 세 개 밑에 줄에 있는 것은 2, 1, 3, 3, 2, 1, 1, 3, 2 이것은 odd permutation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숫자에다가 엡실론을 달아놓으면 엡실론 1, 2, 3, 엡실론 2, 3, 1, 엡실론 3, 1, 2 이러면 전부 다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2, 1, 3, 3, 2, 1, 1, 3, 2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레비스비타 텐서 27개의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오직 6개의 non-zero 엘리먼트가 나오고 21개는 모두 다 0이고 6개 중에 3가지 1, 2, 3, 2, 3, 1, 3, 1, 2는 even permutation으로서 레비스비타 텐서의 값을 플러스 1로 갖고 2, 1, 3, 3, 2, 1, 1, 3, 2는 odd permutation으로서 엡실론 텐서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럼 다음은 레비스비타 텐서의 특성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엡실론 ijk 이렇게 있죠. 자, 이게 kij 이렇게 되어 있는데 kij가 되려면 k가 ijk에서 jk를 바꾸면
I, K, J가 되겠죠. 그리고 K를 I하고 바꾸면 K, I, J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퍼뮤테이션 두 개씩 서로 바꾸는 퍼뮤테이션인데 퍼뮤테이션을 한 번, 두 번 했으니까 IJK가 이분인지 odd인지 이 숫자가 안 들어가 있겠네요. 몰라요. 상대적인 퍼뮤테이션을 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큼이 프로덕트로 나타나고 한 번 또 바꿨으니 마이너스 1. 다시 말해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한 꼴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시 말해 IJK의 레비스 비타와 KIJ의 레비스 비타는 그 값이 0일지 1일지 마이너스 1일지는 나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값들의 상관관계는 K를 두 번 K와 다른 것들을 서로 바꾼 것을 2회 했기 때문에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JKI는 어떻게 되냐? IJK I가 맨 뒤로 가기 위해서는 J하고 바꿨으니까 JIK 그 다음에 I가 맨 뒤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K하고 또 바꿔야 돼서 JKI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두 개를 서로 바꾼 걸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IJ를 바꾼 거 IK를 바꾼 두 개의 퍼뮤테이션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바뀔 때마다 부호가 바뀐 게 두 번이 나타나서 제곱을 해서 플러스 1. 그래서 IJK, KIJ, JKI 이거 세 개의 값은 같다. 다시 말하지만 IJK의 값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IJK가 111이었다면 모두 다 0일 것이고 IJK가 123이었다면 또 플러스 1일 거고 IJK가 132였다면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러한 특성으로 서로 인덱스 두 개, 서로 다른 인덱스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돼요. 얘는 K는 그대로 있고 I와 J가 바뀌었죠? 그래서 한 번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JK, 여기 JK가 KJ로 바뀌었으니까 인덱스 두 개의 순서가 한 번 바뀌었으니까 퍼뮤테이션이 그 렐러티브 퍼뮤테이션 odd만큼 마이너스 1만큼 바뀌게 된 거예요. 또한 엡실론 IJK의 스퀘어를 써놓는다면 i가 두 번 있고 이 말은 엡실론 IJK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모든 i에 대해서, 모든 j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다시 말해 27가지에 대해서 다 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엡실론 IJK의 27가지의 엡실론 IJK 중에 0이 아닌 것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인 것이 있는데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고 0의 제곱을 해서 플러스 1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리고 0인 게 21개 있어. 자, 이걸 다 더하면 6개 있구나. 다시 말해 엡실론 IJK의 스퀘어 한 것을 모두 썸하게 된다면 넘버 오브 퍼뮤테이션이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디터미넌트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A, B, 크로스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부피를 얘기한다. A와 B와 C의
테일이 원점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 A, B, C가 만드는 패러럴 파이프를 만들고 그것의 부피가 바로 A. B 크로스 C에 해당한다는 거였는데, 그 말은 이 A와 B와 C가 만들어내는 공간에 서로 수직 성분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B 크로스 C라고 하는 것은 B와 C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이것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했죠. 물론 방향은 그것의 수직이고, 이 면적은 B하고 C가 있을 때 B하고 C가 어떤 각도 세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직인 이것은 B하고 C 뿐만 아니라 사인 세타의 벡터가 들어가게 돼서 수직인, 사인이라고 하는 건 수직인 거예요. 면적을 나타내게.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어딘가 있었다면 이것이 부피를 만들려면 A라고 하는 것이 이 B와 C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피가 0이 되겠죠.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B 크로스 C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것의 수직인 성분을 찾아내는 것은 B 크로스 C 벡터, B 크로스 C 벡터는 이 면의 수직인 벡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프로젝션, A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B 크로스 C라고 하는 게 이 평행사변형의 수직인 거하고의 프로젝션, 이때는 이쪽은 이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각도는 이제 코사인 세타 프라임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어떤 3x3 매트릭스가 있다. 이때 여기를 요걸 하나의 벡터, 요걸 하나의 벡터, 요걸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합시다. 이것을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의 XYZ 컴포넌트라고 하면 디터미넌트란 3x3 매트릭스의 경우에 디터미넌트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얘기한다. 요 벡터, 요 벡터, 요 벡터의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디터미넌트라고 칭한다. 그런데 우리가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죠? 레비시비타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유닛 벡터의 컴포넌트들이니까, 예를 들어 A는 E1 hat A11 어쩌고 저쩌고, B는 E1 hat A21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이제 E2 hat A12 E3 hat A13 이런 식으로 되겠죠. C, 요걸 갖고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되느냐, EI,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요것을 골라놨을 경우에 부피를 만들어내면 E2, E3, E1, E2, E3, A21, A22, A31, 32, A33, 22, 23, 31, 32, 33. 자, 이것을 묶고 해서 요거하고 더트 프로덕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답을 내려면 111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없어져. 다시 말해 이게 부피를 만들려면 123, 132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레비시비타 텐서가 바로 그것을 선택해 주잖아. 그래서
A1으로 시작하는 거와 A2로 시작하는 거와 A3로 시작하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컴포넌트 중에 IJK라고 써놓고 IJK 1, 2, 3, 1, 2, 3, 1, 2, 3 이런데 이게 XYZ 성분이 하나씩 나와야 되고 하나씩 나오는 방법이 IJK 밖에 없다. 서로 다른 것을 뽑아내는 방법. 단 그것이 even permutation일 땐 플러스의 값을 주고 odd permutation일 땐 마이너스 1의 값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바로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epsilon ijk의 a1i, a2j, a3k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해당합니다. 더욱더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개를 갖고 평행사변형 만드는 건 A와 B 두 개가 있다고 씁시다. 이건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E1, A11, E2, A12, E1, A21, E2, A2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이거 두 개를 갖고 크로스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자기 자신만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뽑아내려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야 돼. 크로스 프로덕트. 그래서 A11과 A22 만난 거, 그리고 A12와 A21이 만난 거. 두 가지가 이 평행사변의 면적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이아고날로 된 거는 플러스 1을 주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을 줘요. 그래서 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epsilon ij, a1i, a1i, a2j 이런 식으로 해서 썸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 a11, a22가 되면 플러스 1이고 a12, a21이 되면 1, 2는 플러스 1 2,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더 연장을 해서 매트릭스가 2x2가 아니라 n×n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레비스 비타 텐서 epsilon ijk를 지금 epsilon ij로 확장을 했죠. 다시 말해 epsilon 11, epsilon 22 이건 0이고 epsilon 1, 2는 플러스 1 even permutation, 서로 바꾼 2, 1은 odd permutation. 이렇게 한 것처럼 n×n이 됐다. 예를 들어 4×4가 됐다 그러면 epsilon ijkl a1i, a2j, a3k, a4l 이런 식으로 해서 썸을 해주면 4×4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그거는 유클리드 공간을 4차원 공간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 벡터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부피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방법을 1, 2, 3, 4를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썼는데 이거는 한 개의 퍼뮤테이션에 해당하고, 이 앞에 있는 숫자들도 퍼뮤테이션을 막 줄 수가 있어. 그러면 몇 개만큼? 여러 개. 지금 4개가 있으면 4팩토리아만큼 다 경우의 수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숫자는 4팩토리알분의 A, B, C, D, epsilon A, B, C, D 이렇게 해버리면 요렇게 쓰고 4팩토리얼 나누고, 이게 앞에도 팩토리얼을 했고 뒤에도 팩토리얼을 했으니까 4팩토리얼만큼 0이 아닌 거를 더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3×3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까 디터미넌트를 epsilon ijk 하나 써주고 A 매트릭스의 로우 넘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고정시켜 줬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퍼뮤테이션을 줘서 PQR 이렇게 해놓고 epsilon PQR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퍼뮤테이션 개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퍼뮤테이션 개수만큼 늘어난 팩터를 나눠줘서 3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겠어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 A가 3개의 로우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테시안 벡터 3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A와 B, C 이 3개의 벡터의 인덱스들을 다 하나씩 ij, k로 달고 레비츠비타 텐서를 곱해서 27개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 값이 바로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27개 중에 21개는 모두 다 0이 된다라고 했고 0이 아닌 성분은 6개, 맥시멀리 6개. 앞에 부호가 플러스 1이 되는 것은 3개,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3개에서 6개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디터미넌트의 특성은 그 엡실론 ij, k, a, b, c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이것이 a, b, c 벡터가 로우 벡터인 경우에도 그 부피를 얻어낼 수가 있지만 a, b, c를 예를 들어 a를 트랜스포즈를 시켜 봅시다. 트랜스포즈라면 a1, a2, a3, b1, b2, b3, c1, c2, c3의 형태로 나타낼 텐데요. 이 트랜스포즈를 한 상태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의 시간에 레비스비타 텐서를 ijk를 앞에다가 붙인 것만 했었죠. 뒤에 인덱스, 컬럼 인덱스에 붙여놓은 것만 붙여놓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로우 인덱스, 앞에 인덱스 A, B, C를 구별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붙여놔도 동일한 규칙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원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하고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고 할 때 A 3x3의 경우에 1, 2, 3의 로우에 대해서 ijk의 컬럼에 대해 엡실론 ijk를 곱해서 1, 2, 3이 쓰여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여기다가 PQR 이것에 대해서 엡실론 PQR을 하게 되면 3팩토리얼 만큼이 더 생긴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A와 B의 프로덕트의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의 프로덕트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집에서 해보기로 하고요. 이 디터미넌트 AB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또 재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를 계산하면 디터미넌트 1111이고 다 0인 거가 될 텐데 레비스비타 텐서를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0이 아닌 것이 되려면 오로지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의 곱으로 나타난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엡실론 1, 2, 3, 4 어쩌고저쩌고 n까지 가고 그리고 그것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1이 n번 곱해지니까 1이고 요게 even permutation이니까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는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때 디터미넌트 A와 A의 인버스의 프로덕트를 해보면 공식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런데 A 곱하기 A 인버스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가 되고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는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와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면 1이 된다라니까 그러면 디터미넌트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구나. 단 언제? 이 값이 정의가 되려면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에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A의 역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트릭스라고 하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매트릭스는 어떤 필드, R이나 C라고 하는 리얼 넘버나 컴플렉스 넘버 집합에서 원소를 다 나열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물리는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A 크로스 B라고 하는 A 크로스 B가 무엇인지 한번 써봅시다. A 크로스 B는 A1, E1, A2, E2, A3, E3 곱하기 B1, E1, B2, E2, B3, E3에 해당하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AI, EI 곱하기 BJ, EJ. 자, 더미 인덱스는 한 번 썼으면 다시 한 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I에 대해서 썸을 하려고 할 때 이 J도 한꺼번에 썸이 되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썸을 해야 돼요. 자, AI와 BJ는 넘버이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AEI 크로스 EJ가 돼요. 자, EI 크로스 EJ는 이것은 카테시안 유닛 벡터이니까 이것은 엡실론 IJK EK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엡실론 IJK AI BJ EK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엡실론 IJK를 쓸 때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쓸 수 있죠. JK를 한번 바꾸고 엡실론 IJK는 마이너스 엡실론 JK를 바꾸면 IKJ, 얘를 한번 더 바꾸면 플러스 엡실론 KIJ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엡실론 KIJ EK, 자, 여기는 순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죠. AI, BJ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더미 인덱스를 순서 이쁘게 정리하려면 IJK, 여기는 KIJ, KIJ니까 IJK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결국 E1, E2, E3, A1, A2, A3, B1, B2, B3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죠. 그래서 A 크로스 B를 이렇게 디터미넌트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 두 개가 나와 있을 경우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크로네커 엡실론 IJK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곱해지는 거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이가 없나요? 자, 여기 빈 종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있는데, 자, 이것은 EI AJ B 크로스 C의 K, 여기다가 이제 엡실론
ijk가 곱해져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요거 b 크로스 c를 하나로 봤을 때는 a 크로스 무엇, 이거 크로스 이거, 그러니까 ijk 이렇게 해서 다시 쓰면 epsilon ijk ei hat aj. 자, 이제 요거를 k번째 걸 쓰면 epsilon k 어쩌고 저쩌고 뭐 b c k, 여기 pq라고 했으면 bp cq 이렇게 썼네요. 자, 이제 모아 봅시다. 요거 epsilon 이제 모으면 epsilon ijk epsilon kpq 그 다음에 ei hat aj bp cq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제 요것을 정리하는데 여기에 k를 편의상이 앞으로 가져가 봅시다. 그걸 가려면 j하고 바꾸고 i하고 한번 또 바꿔야 되니까 두 번 바꿔야 되죠. 두 번 바꾸면 epsilon kij, 두 번 바꿨으니까 부호가 안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epsilon 두 개의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이 k에 대해서 다 썸을 하게 되면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앞에 공식이 나오는데 델타 빼기 델타의 답이 나오고, 그것은 i와 j가 p하고 q하고 같을 때, 예를 들어 epsilon 1, 2, 3가 있는데 epsilon 1 요 k니까 2, 3가 되면 이건 플러스 1이 되겠죠. 2, 3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epsilon 1이 같이 있고 2, 3,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순서대로 다 같으면 플러스, 그러니까 ij와 pq가 순서대로 같으면 플러스, 그리고 ij는 그대로 있는데 pq가 순서가 바뀐다. 그럼 qp라고 쓰면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돼서 자, i하고 p하고 같아. 그러면 ei a, b, c가 있는데 i하고 p하고 같으니까 b를 i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j하고 q가 같으니까 j하고 q 이걸 jj로 붙여놓읍시다. 그 다음에 빼기 ei i하고 q가 같아. c에 i라고 해두고 a, b를 썼는데 j하고 p가 같아. 요게 j이고 p가 j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ei, bi, aj, cj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거고, 또 ei, ci, aj, bj 이렇게 하면 요것은 b 벡터이고 요것은 a.c이고 빼기 c 벡터이고 a.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캡 룰이 된다라는 것을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b a.c 빼기 c a.b가 된다는 백캡 룰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디터미넌트라고 하면 3x3, 2x2 이런 것들을 연습해 봤는데 n×n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때 레비스-비타 텐서는 n 차원의 n개의 넘버를 갖고 퍼뮤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룰로 레비스-비타 텐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것들이 어떤 n개의 넘버 중에 서로 같은 것이 한 페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경우에 모두 다 0이고, 1에서 n까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even 퍼뮤테이션이고
그것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n 팩토리얼 경우가 있겠죠. 그 n 팩토리얼 경우 중에 반은 even permutation. 그러니까 1에서 n까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두 번씩 바꾸는 경우는 모두 다 even permutation. 그것은 n 팩토리얼의 반개가 있어요. 그리고 even이 있고 그 값은 플러스 1. 한 번 또는 odd number만큼 바꾼 경우는 odd permutation이 있을 그건 마이너스 1을 줄 거고 그게 2분의 1 n 팩토리얼 가지가 있어서 n 팩토리얼 가지 수 n의 n제곱 빼기 n 팩토리얼의 경우에는 하나라도 겹치겠죠. 얘네들은 다 빵. 그리고 n 팩토리얼의 반은 even permutation, n 팩토리얼의 반은 odd permutation이 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만합시다.